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법 승부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태풍도 있고 해서 두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돈봉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명단을 수사 중 외부에 유출했다. 이것 때문에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실명 거론이 된 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한 실명 거론은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이 받은 의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여러 정황들, 예를 들어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 파일이라든가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의 윤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준 부분을 인정한다는 진술 외에도 받은 의원들도 상당 부분 특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특정한 의원들을 법관 앞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검찰이 거론한 수수 의원들, 그 의원들의 실제 명단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된 부분은 달리 보아야 할 차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인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공개 재판이 아닙니다. 비공개 재판이라서 검찰, 피의자, 변호인, 그 외에 경찰관 정도만 참여할 수 있지 공개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언급한 수수자 의원들의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목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장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하죠. 내가 무고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 기자나 검찰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등 고발도 역시 불가피했을 것 같고 양측의 조치가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발 조치가 불가피했던 것 같고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고 검사를 수사한다면 기소할 수 있는 죄의 명이라 공수처 고발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경로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단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정현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검찰 입장 생각을 하자면,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아갔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은 의원들의 실명을 이렇게 본인들이 공개한 건 아니지만 공개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에는 이 돈봉투 살포와 관련된 혐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는 결국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이 또 수사의 다음의 포인트인 거고 그랬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정도이다라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실명까지 나아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검찰이 많이 예를 들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봤을 때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는데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비슷한 뭐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윤관석 의원의 이 사건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 전체의 일부를 기획하였다. 즉 지시, 권유, 요구한 행위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성만 의원은 그 관여 정도가 그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신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긴 했습니다만 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질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면서 혐의 입증에 집중하지 않을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단비 변호사님.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만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이 되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법원에서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수사를 받을 때는 구속에서 수사를 받는지 수사를 받는지 차이가 있는데 구속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 필요 있으려면 혐의가 굉장히 심하던지 아니면은 증거가 없던지 도주로 했던지 그렇게 다 아니고 그냥 우리는 혐의 다 있고 증거 다 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일단 지금은 불구속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박성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하여간 19명이라는 설도 있고 뭐 20명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지금 돈 봉투를 연루됐다라는 의원들도 이제 그러면 소환을 다 할 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변호사님? 사실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수수한 의원들 명단의 구체화 작업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완료된 수수한 의원 명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실명이 공개된 이상 보안 유지가 더 이상 의미도 없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수수한 의원들로 특정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일단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이상 여러모로 파악한 수수한 의원들 명단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 같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사실 개개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만 소환 조사 요청을 했을 때 개개 의원들이 일일이 다 출석을 할지가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행위 자체만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가 다소 의문인 상황이다 보니 또 19명, 20명 상당히 많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포영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무리이다 보니 서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의원들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어느 정도 예견해 두고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수수한 의원들 전체 19명 내지는 20명에 대해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가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전부 유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정당법상 이 사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획한 윤관석 의원 그 윗선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더 주된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송 전 대표는 언제쯤 이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최단비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러니까 사실 뭐 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 된 것보다도 송 전 대표까지 이게 알았는가 몰랐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정당과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까지 알려져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냥 회기가 지금 8월에 곧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회계와 관련되어서 송 전 대표랑 관련이 없지만 의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8월 내로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데 또 송 전 대표까지도 이것을 나가서 방탄까지 얘기를 또 나와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지만 8월 내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 조민 씨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오늘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일가족이 이렇게 전부 기소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족 전체가 기소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1명 내지는 2명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1명 내지는 2명에 대해서만 구속하는 것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부 변동의 조짐도 있었고, 예를 들어 예전 숙명여고 사건 때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두 딸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볼 때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물론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법원의 확정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조민 씨가 단순히 수혜자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여타 변화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조민 씨도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던 것 같고, 그 절차로서 조민 씨를 지난달에 직접 불러서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민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해서 결국 기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산대 의전원하고 고대의 그 소송 권고 모두 취하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되나요,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올려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잘못했다, 뭐 사과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양형의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소 여부에는 별 영향을 못 준다. 네, 영향이 이 없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근데 오늘 조 전 장관께서 그 조민 그 따님과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또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가짜 뉴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따님 이 얘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것들을 예를 들면 뭐 의전원을 합격이니 아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 다시 봐야 되고, 또 다시 보자면 그 봐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조 전 장관의 그런 뭐 얘기들이라든지 조민 씨에 대한 얘기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